네네. 녹화까지 중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다행히 미리 발견해서. 네. 자, 공유도 되고 녹화가 되니까 잠시 화면을 이전 상태로 돌리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를 이제 정상적으로 만드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됐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노트북 LM에 보면은 여기서 뭐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냐면 친절한 AI 비서와 함께하는 나만의 디지털 서재, 도서관이다, 이거 도서. 나의 디지털 도서관이 노트북 LM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하고 친해지고 실제 사용해보자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AI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왔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무슨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이미지처럼 책을 찾아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문헌을 뒤져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찾아내는데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죠. 근데 지금은 AI가 모든 걸 뭐 알려달라고 하면 뭐 순식간에 그 답변을 해주는 것이 바로 AI다. 이런 얘기고. 자, 노트북 LM. 왜 이름을 노트북 LM이라 했는지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노트북이라고 하는 에, 어떤 폴더의 개념인데 노트북 구글에서 그냥 이름을 명명을 노트북 LM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구글에서 만들었고 내 문서와 영상을 통째로 이해한다. 내 문서와 영상을 통째로 읽고 이해한다. 좀 이해가 안 되시지만 제가 다음 자료에서 소개해 드리는 걸 보시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통째로 읽고 이해한 그 결과를 짧게 요약을 해주고 또는 퀴즈로서 문제를 내기도 하고 라디오 방송처럼 오디오로도 제공해주고 지금 이 자료처럼 슬라이드도 만들어주고 뭐 다양한 9가지 데이터로 출력을 해준다. 그래서 노트북 LM의 특징은 하나의 데이터, 그걸 이제 소스라고 합니다. 소스. 소스를 올려놓으면 한 주제에 대한 소스를 올려놓으면 그 소스에서 얘가 소스를 이해하고 9가지의 형태의 보고서, 동영상, 그 이미지, 뭐 기타 등등 퀴즈 문제까지 제공해 준다. 그것이 노트북 LM의 기능이다. 이렇게 어떤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LLM 그 제미나이나 챗GPT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하루시네이션이라고 얘기했죠. 얘가 모르는 것도 아는 척 답변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환각 현상이 발생한다. 엉터리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럴듯하게. 초기에는 이런 환각 현상이 아주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들이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유튜브에 가면은 그 뭐 가짜 뉴스라든지 엉터리 뭐 이렇게 자기들의 뭐죠 그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회원 수를 늘려서 자기의 수입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 이렇게 잘못 그 하면은 이런 환각 현상에 우리가 빠져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약점이 있었는데 이 노트북 LM은 안전하다. 그런 염려가 없다. 왜 그런지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그라운딩이라고 그러는데 노트북 LM에 올라가는 데이터는 내가 직접 올린다. 필요한 데이터를 내가 올린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올릴 수 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검증된 자료겠죠. 검증된 자료.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제미나이에서 딥 리서치를 하듯이 자료를 조사를 해서 한 문서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웹에서 자료를 찾아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환각이 적용된 문서가 올라갈 소지가 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거기에 첨부 문서에 다 번호가 붙어 있어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어서 어느 정도 환각 현상을 제거할 수 있다. 노트북 LM은 이런 식으로 내가 올린 자료를 가지고 그 내에서 답변을 해준다. 그게 이제 그라운딩이다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LM은 뭐 떠도는 인터넷 소문을 철저히 무시한다 그랬는데 무시하는 건 아니고 찾아서 올릴 수 있는데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출처를 짚어준다. 인터넷에서 가져올 때는. 자, 예를 들면 대한민국 법, 뭐 형사소송법, 민사법 뭐 여러 가지 법 종류가 많죠. 그런 법을 다 노트북 LM에다 올려놓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거기 가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죠. 이런 것은 무슨 법에 해당되느냐, 어떤 조치가 있느냐, 이런 걸 어겼을 때는 어떤 벌을 받느냐 등등 법과 관련된 거는 대한민국 법과 관련된 거는 그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그 노트북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다. 또 하나, 어떤 회사라면 회사에 있는 규정집이나 여러 가지 뭐 자료들 그런 걸 그 노트북에 올려놓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가가지고 질문을 하거나 또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낼 수가 있다. 또 한 사례. 자, 우리가 1년에 한 번, 두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면 거기서 그 보고서, 건강검진 결과서가 나오죠. 그럼 피 검사한 거, 여러 가지 어디는 문제가 있고 어디는 정상이다 쭉 나오는데 사실 그 우리가 내용을 제대로 다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한 그 결과표를 얘한테 올려놓는 거죠. 소스로 제공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여기서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줘. 그러면 얘가 당뇨가 뭐 120 나와서 어떻고 저쩌고 뭐 이런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슨 수치가 부족하다, 뭐 정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자, 내년 돼서 또 그 병원에 갔다 와서 또 추가로 받은 그 결과지를 그 노트북에 가서 또 올려줍니다. 그러면 항상 그 노트북에는 나의 건강에 관련된 자료들이 들어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노트북을 구성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어낼 수 있다. 그게 노트북 LM의 제일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고 내가 올린 데이터로 나에 대해서 이제 나만의 어떤 전담 사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 도서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의 그 노트북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한 것을 사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쪽에서는 그냥 제일 말 많은 만물 박사다 이렇게 표현했고 얘는 노트북 안에는 내가 준 것만 열심히 공부하는 사서다. 그리고 여기서는 인터넷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지만 여기서는 내가 지정한 데이터로만 하기 때문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여기는 온갖 잡학,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지만 여기는 허수의 데이터가 없다.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 뭐 등등의 장점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시니어의 일상과 취미가 노트북 LM으로 새롭게 변한다. 이제 사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강관리 문제. 그다음에 재테크 및 투자. 여기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그 기업 데이터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자료를 거기다 넣고 뭐 이런 형태로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자서전 쓰기. 여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노트북 LM에서 자서전을 쓴다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이제 자서전을 쓰려면 우리는 우선 뭐 자기 가족에 대한 얘기,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본인이 태어나기 이전에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 대한 설명,
족보 얘기도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태어난 것이 어디고, 언제 태어났고, 뭐 어린 시절을 어떻게 지냈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고, 뭐 졸업하고 남자 같으면 이제 군대 가서 어떻게 군인 생활을 했고, 뭐 등등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런 출생 전반에 걸쳐서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 히스토리를 이제 연세가 이제 다 들고 나면 인생의 마지막 어느 순간에 와서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쓰는 게 이제 자서전인데, 이제 뭐 자서전을 쓴다는 것은 꼭 뭐 유명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들도 자기의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자서전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자서전을 쓰려 그러면 이게 너무 골치 아프고 복잡하죠. 근데 다행히도 이 노트북 LM을 동원하면 자서전을 아주 쉽게, 또 얘가 알아서 말을 잘 다듬어 줍니다. 그래가지고 글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겠다. 노트북 LM이 탄생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매일 일기를 쓰는 사람 일기장을 올려주고, 또 옛날에 있던 사진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 부모님 세대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자기 족보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는 유아 시절 자기가 어떻게 컸다는 거 뭐 등등 아주 이벤트적인 거, 또 특히 어떤 내가 어렸을 때 어떤 부분에 어떤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내가 상당히 뭐 보람 있는 일을 했다든지, 군대 생활을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다, 뭐 사회에서 결혼 생활하고 어쩌고 뭐 이런 이벤트들을 짤막짤막하지만 그 시대별로 자기에 대한 것을 요 노트북 LM에다가 입력을 시켜줍니다. 단편적으로 딱딱 입력을 시켜줬는데, 자, 그러면 그거 전체를 가지고 내 인생의 자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저도 써보진 않아서. 근데 전에부터 저는 이제 자서전에 대한 얘기를 AI와 함께 제가 이렇게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자서전을 한번 써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런 얘가 써주니까, 재미나이가. 그래서 에, 그 목차별로 쪼개가지고 자서전을 쓰게 해서 그걸 내가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해서 하나의 자서전도 만들 수 있다. 꼭 뭐 출판을 하지 않더라도 그 기록을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했었는데, 이제는 자서전 쓰는 것이 하루 뭐 며칠 걸렸을 게 아니라 수시로 데이터를 모아서 그 노트북 LM에다가 노트에다가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또 생각하니까 과거에 이런 것도 있었어 하고 또 추가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막 쌓아놓으면, 노트북 LM에 한 노트에 쌓아놓으면 나중에 이쪽에 9가지 보고서를 만드는 곳에서 뭐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자서전의 동영상 또는 방송 오디오 그것도 만들고 또 슬라이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9가지 형태의 보고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한번 권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자료에 지금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서론이 길었는데, 자, 구글 계정으로 노트북 LM을 설치를 하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설치를 다 하신 걸로 알고,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그 화면 구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문서를 올려놓으면 다양한 9가지 형태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자, PC에서는 노트북 lm.google.com으로 구글에서 연결을 합니다. 이거는 앱을 다운받는 게 아니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 웹으로. 그러고 나서 이것을 아이콘을 매번 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구글의 맨 오른쪽에 점 3개 있다 그랬죠. 그걸 눌러서 바로 가기 추가하는 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하면은 바탕화면에 노트북 LM이 생깁니다. 그러면 실행할 때마다 인터넷 가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클릭하면은 알 수 있다. 요거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계정으로 반드시 로그인을 해라. 이건 이제 구글 거니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 첫 번째 서재 만들다, 노트북 만들기입니다. 노트북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트북. 거기 가면 화면에 들어가면 플러스라는 게 하나가 딱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플러스를 누르면 이제 노트북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다음 화면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북마다 영어로 거기가 이제 노트북 LM이 스스로 이제 영어로 이름을 줘줍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알기 쉽게 내가 만든 노트북이니까 이렇게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다. 네, 밑에 보는 바와 같이 건강기록부, 뭐 주식방, 역사방, 뭐 이렇게 이름을 자기가 편한 대로 지어주면 된다. 네. 자, 이건 전부 다 이제 나중에 실제 화면으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노트북 LM은 화면이 세 개로 나눠집니다. 세 개로 나눠지는데, 제일 첫 번째, 소스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소스. 이 소스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데이터를 내가 올려놓는 곳입니다. 소스에다가.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고 소스를 뭐 PDF 파일도 좋고 유튜브 영상도 좋고 아니면 내가 복사한 거 붙여넣기도 하고 뭐 하여튼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또는 내가 전화 통화하면서 녹음한 게 있어요. 그 녹음한 데이터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편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와 같이 소스는 내가 직접 데이터를 올리는 영역 소스. 근데 이 소스는 내가 데이터를 올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딥 리서치 했을 때 그 질문을 해서 딥 리서치 보고서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 딥 리서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스 영역과 두 번째는 채팅 영역이 있습니다. 채팅 영역. 자, 소스에 올린 것을 가지고 내가 채팅하는 거예요. 예, 비서하고 내가. 야, 그 소스에서 이러이러한 거 내용을 좀 찾아줘. 아니면 그 소스는 뭐 너무 많은 소스가 들어있는데 그걸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줘. 이런 식으로 채팅을 하면 거기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자, 세 번째 영역은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제 영역이 생깁니다. 노트북 LM을 열면은 소스, 채팅, 스튜디오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이 스튜디오는 결과물을 이제 출력하는 곳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가지 형태의 보고서가 출력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왼쪽에는 소스, 가운데는 채팅, 오른쪽에는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폰에서 똑같습니다. 같은데 스마트폰은 노트북은 아예 세 개로 딱딱 나눠지는데 스마트폰은 화면 영역이 적어서 소스를 누르면 소스 화면이 열리고 채팅창을 누르면 채팅 화면이 열린다. 네, 그렇게 이제 나눠지는 것뿐이지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스마트폰에서 만든 노트북은 PC에 가면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트북을 뭐, 뭐 수십 개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스마트폰에서 찾아서 또 활용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화면에.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뭐 PC에서 이게 홈 버튼 누른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 손으로 직접 디지털 서재를 만들어 본다. 아까 뭐라 그랬죠? 새 노트북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나옵니다. 두 번째, 이름을 줘주는 거. 이름은 뭐 나중에 줘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새 노트북 만들기를 하면 아까처럼 세 개의 소스가 보여진다.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진다. 그 얘기고 노트북 이름도 변경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소스란 뭐냐?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이제 소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약 8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번에 만든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에 이 노트북 LM은 무료 버전에서는 15장밖에 안 만들어줍니다. 이 슬라이드 자료를 15장밖에 안 만들어주고 유료 버전을 쓰시는 분은 40장까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40장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은 만들어지는데 그다음부터는 20장 만들고 어떤 때는 15장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지 마시고 이 슬라이드를 이제 많이 만드실 분들은 15개씩 쪼개서 만들어야 된다. 15개 만들고 15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만든 거를 이제 결과를 합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제가 이렇게 80장의 슬라이드를 하나의 슬라이드로 만들었습니다. 자, 슬라이드 합치는 거는 제가 제미나이에서 앱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제가 만든 그 바이브 코딩 한 걸로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스란 뭐냐?
내가 건네준 대의 자료로만 대답하는 믿음직한 개인 비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료, 교과서 이런 것들을 넣어서 거기서 답을 얻는다. 중복되는 거는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스를 추가하는 방법은 내 컴퓨터에서 있는 파일, 내 컴퓨터에 들어있는 데이터, PDF가 됐든 뭐 어떤 뭐 이미지가 됐든 그런 것들을 내 사진이 거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사진이 있다 그러면 그 사진을 거기다 다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PDF도 되고 워드 문서도 되고 심지어는 내가 복사한 그 마우스로 이렇게 영역을 복사해서 복사한 것도 붙여놓을 수가 있다. 뭐 구글에 있는 구글 도cs 같은 것도 뭐 붙여놓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이 어떤 홈페이지 같은 것도 URL을 넣어가지고 복사할 수 있고 유튜브 영상 URL도 복사해서 붙여놓을 수가 있다.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뜨면 누르면 그 URL이 나오면 그걸 붙여놓을 수가 있다. 예, 영상도 붙여놓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녹음을 한 거, 뭐 전화 통화가 됐든 아니면 별도로 내가 녹음을 했다 하더라도 그 녹음한 것을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제가 사례 한 가지 제가 이제 써먹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디오 녹음기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제가 이제 누가 이제 AI에 대해서 그밥 먹는 점심시간에 와서 우리 저 같은 이제 시니어들 한 20여 명이 밥 먹기 전에 AI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아니 밥 먹는 자리에 가서 무슨 뭐 교육 뭐 마이크도 없고 그 뭐 그렇다고 TV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밥 먹는 식당에서 제가 개면적게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로 이렇게 하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차 안에서 차 안에서 녹음기를 켜고 그냥 내가 알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를 한 30분 혼자서 그냥 주저리 녹음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 원고도 없이 하다 보니까 그냥 앞뒤 순서도 안 맞고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이 빠졌네. 이런 것도 좀 추가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녹음을 했어요. 저 혼자서. 그 녹음한 거를 그대로 올려놓고 얘한테 내가 이렇게 강의 특강을 잠시 한 밥 먹는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네가 동영상으로 좀 만들어줘. 그랬더니 약 6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 주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 줬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진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하듯이 동영상을 만들어주고 또 그것을 오디오로 약 20분에 걸쳐서 그 내가 녹음한 내용을 오디오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오디오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이어폰 끼고 들어보면 아주 재미있기도 하고 유익하게 그 내용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내가 강의하고자 했던 그 내용을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트북 LM이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소스, 그 다음에, 뭐, 용량 제한이 유료하고 무료가 좀 차이 있는데, 이 소스는 유튜브 링크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소스는 50개만 가능합니다. 무료 버전에서는. 50개만 한 노트에. 그냥 자료가 많으면 노트북을 두 개를 만들어야겠죠. 네, 유료 버전에서는 최대 500개까지 된다니까 뭐 소스를 넣다 보면 50개가 금방 찹니다. 왜냐하면은 막 인터넷에 뒤져 오기도 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어떤 때는 소스가 많다고 해서 정확한 자료는 아니죠.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반드시 올라가서 한 개의 소스라도 한 가지 소스라도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어, 소스가 최대 뭐 여기 200메가바이트라 그랬는데 한 300페이지 되는 책을 제가 올려봤습니다. 300페이지 되는 책을 올리니까 쉽게 말하면 책 한 권도 것들이 올라가요. 노트북에 하나에. 그러니까 웬만한 데이터는 다 올려놓을 수 있다. 무료 버전이라 하더라도 이 책 한 권 집어넣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뭐 투자 전망 보고서. 자, 그다음에 내 자료 직접 업로드하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올리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채팅에서는 어떻게 대화를 나누냐? 이것도 제가 이제 실제 화면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많이 보던 건데요. 프롬프트네요. 프롬프트를 여기서도 강조하는 거죠. 나는
처음 투자를 공부하는 60대 은퇴자야.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투자와 관련된 자료를 다 업로드하고 내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는 목표, 이게 목표인데 여기서 아주 키포인트 되는 핵심, 꼭 알아야 되는 5가지를 번호를 매겨서 알려줘. 또는 유의해야 될 사항, 주의해야 될 사항 알려줘. 하면 이렇게 답변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페르소나를 넣고 전후 상하 어떤 그런 정보를, 부가 정보를 넣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하고 어떤 형태로 출력해야 되는지 하는 거는 프롬프트, 제가 우리가 프롬프트 얘기할 때 했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적용이 된다.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한 거, 그거는 요 답변서의 맨 끝에 보면 숫자가 나와요. 뭐 파란색이나 이렇게 링크가 되는데, 그걸 누르면은 내가 이 자료를 참고해서 한 거니까 네가 이 자료를 한번 읽어보고 확인해 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각을 최소화할 때는 좀 의심이 가는 데는 그 링크를 한번 확인해 보라 얘기고, 자, 9가지 중에서 테이블로 정리해줘. 그러면 표로 정리를 해줍니다. 복잡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테이블로 또 만들어준다. 이게 노트북 LM의 한 스튜디오에 나오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페르소나. 그다음에 대화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흩어진 인사이트들을 모아가지고 답변을 이제 채팅해서 채팅을 합니다. 그러면 채팅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를 다시 메모로 저장하고 그 메모로 저장한 걸 다시 소스에다 올릴 수 있어요. 이 순환 구조도 가능하다. 채팅에서 저기 소스에서 있는 내용 가지고 어떤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보고서를 다시 소스로 활용하겠다 한다면은 보고서가 나온 그 채팅창에 나온 것을 메모의 저장이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메모의 저장 누르면 스튜디오에 메모의 저장이 된다고 나오고 그 메모를 눌러서 소스로 활용.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내가 여기서 만들어낸 답변이 다시 소스에 포함이 된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 노트북 LM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영어로 돼 있는 큰 이런 자료들 막 이런 것들을 요약해달라 그러면 한국말로 다 요약을 해줘요. 예. 또 영어로 된 유튜브 영상을 요약해 그러면 한글로 다 요약해 줍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린다. 예, 그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거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결과를 이 자료를 세 줄로 요약해 줘. 가장 어려운 단어를 하나 골라서 초딩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줘. 자료에 나오는 주요 개념, 특징, 장단점을 표로 정리해 줘. 이렇게 이제 출력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여기에 해당되도록 출력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 자료를 모으는 방법. 지금 조금 앞에 있는 영상이랑 중복되는 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가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유튜브에 가가지고 일론 머스크 딱 치면 일론 머스크에 관련되는 유튜브 영상들이 뭐 수백 개가, 수십 개가 뜹니다. 그러면 그거를 확장 프로그램 없이 그냥 하나씩 URL을 복사해서 소스 추가, URL 복사해서 소스 추가하면은 상당히 번거로운데 다행히도 그라비트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요거는 이제 구글에서 확장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시는 거고, 아니, 확장 프로그램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확장 프로그램을 조금 별도로 한번 기회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거나 또 주변에 젊은 사람들한테 확장 프로그램 좀 설치해 줘. 이렇게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라빗라고 하는 거, GRAB.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이 확장 프로그램에 구글에 떠 있으면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마우스를 누르고 쭉 그 전체를 긁으면은 URL 전체가 이 소스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런 확장 프로그램이
그라비트라는 확장 불안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림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 한 개씩 한 개씩 가져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라비트라는 확장 불안이 있다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도 딥 리서치하고 패스트 리서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제미나이에서 또는 뭐 챗GPT도 다 있어요. 딥 리서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족보 얘기를 만들어 보라고 한번 제가 해서 그 딥 리서치를 한번 써봤는데 거기서 제미나이에서 만들어진 딥 리서치 보고서를 바로 소스로 올려도 되고 그냥 노트북 LM에서 내가 딥 리서치해서 자료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소스들이 하는 무료 버전에서는 50개까지 소스가 쫙 그 소스 안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저 밑에 있는 데이터가 가장 핵심 데이터야. 그 데이터가 맨 위로 오게 하는 방법. 노트북 이름을 바꿀 때 맨 앞에다 느낌표 한 개 내지 두 개, 한 개 해도 됩니다. 한 개를 딱 붙이면 이 느낌표 있는 이게 제일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소스 목록이 많을 때 중요한 핵심 데이터는 소스 맨 위에 오게 하는 방법은 이름을 변경해서 그 이름 앞에 느낌표 두 개를 붙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맨 위에 온다. 이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한 시간 내로 강의를 다 마치려니까 바쁘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빨리 하더라도 영상이 녹화가 되고 있어서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복습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조금 이해하시고 넘어가고 나중에 끝나고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목적별로 방을 나누세요. 이거는 뭐 우리가 채팅할 때 재미나이에서도 새로운 채팅방을 열라 그랬죠. 세션을 열으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노트북에다가 한 노트북에다가 막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넣으면 안 되죠. 그 반드시 주제별로 분류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100개의 노트북을 만들 수 있답니다. 무료 버전에서 100개의 노트북. 그러니까 뭐 유료 버전 쓰면은 저는 한 달에 28,000원짜리 쓰고 있는데 이런 제한 없이 쓰고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이 숫자의 제한을 받지 않을 정도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 네.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것을 이제 중복을 했는데 스튜디오, 스튜디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선 오디오로 그 보고서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오디오로. 근데 이제 오디오도 이제 세 가지 뭐 이렇게 스타일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는 게 있고 서로 두 사람이 남자 여자 아나운서 두 명이서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주어진 소스를 가지고 얘들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아주 뭐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이 오디오만 들어도 내가 원하는 그 주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얘가 쉽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재밌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는 내가 운전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또는 이제 뭐 어디 외부에 나가서도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도 됩니다.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 파일을 들을 수 있도록 또 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한 20분 정도 오디오로 만들어줍니다. 예, 이거 실습하기 위해서 뭐 소스를 넣고 또는 녹음한 내용을 넣고 뭐 등등하면 만들어지는 거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잡한 원본 데이터를 다 넣고 요약해달라 그런 것도 가능하고 이것이 뭐 PDF가 됐든 일반 워드 문서가 됐든 다 만들어준다. 자, 그 내용을 요거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데 인포그래픽 한 장으로 그림으로 표현해달라. 그거 쉽지 않겠죠? 한 장으로 표현해달라 하는 거. 우리 집 족보를 다 해서 했는데 그 족보를 한 장으로 만들어 줍니다. 예. 그 결과를 보면은 참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을 잘했는지 모를 정도로 놀랄 정도로 거기에는 나노 바나나 프로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 이용한 시 한글이 하나도 깨지지 않고 멋진 한 장의 그림으로 만들어 준다.
그다음에 마인드맵으로 해서 주제를 놓고 또 세 가지 갈라치기 하고 또 이 식단에서 또 여러 개로 갈라치기 하고 또 갈라치기 하고 하는 것이 이 마인드맵인데 이런 식으로도 마인드맵으로도 요약해 준다. 그래서 이 마인드맵 하나 가지고 우리가 뭐 설명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맵으로도 만들어주고 또는 퀴즈나 플래시 카드로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소스에서 질문을 얘가 만들어줘요. 질문도 하고 퀴즈도 내줘요. 문제도 내줘.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재밌게 퀴즈 문제로 내어준다. 퀴즈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선생님이 이런 퀴즈 문제를 내서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소스에다가 학습 자료를 넣고, 자, 중학교 3학년 영어 선생님이면 중학교 3학년 영어 그 자료를 교과서에 있는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 아니면 뭐 한 권을 다 입력을 해요. 영어 교과서를 다 넣고, 뭐 1장에서 3장까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내가 문제를 좀 내줘. 그러면 내가 문제를 내주고, 이렇게 퀴즈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면 훨씬 더 예, 생동감 있는 어,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건강검진 결과표도 입력을 하고 이렇게 뭐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결과를 요약해 준다. 이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스마트폰에다가 건강검진 기록지를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던, 보관해서 가지고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 갈 때 보여달라, 뭐 건강검진 결과를 보여달라 면 스마트폰을 들이밀고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노트북 LM에서 다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5년치 데이터가 다 있다면 5년치를 다 미리 넣어놓을 수도 있고 또 금년에 새로 받았으면 또 추가하면 돼요. 추가. 그래서 각자의 건강검진 기록지를 관리할 수가 있다. 아까 했던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자서전도 마찬가지. 자, 혹시라도 맛집 이제 내가 여행을 자주 간다 하면은 이런 정보들을 그 인터넷 찾아가지고 다 소스로 등록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해서 여기는 예를 들면 경상권 하든지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로 하든지 또 전라남도, 전라북도 아니면 뭐 수도권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유명한 맛집들이 나온 데이터를 전부 소스로 수시로 올려가지고 자, 요번에 내가 저기 뭐 홍성을 가는데, 그러면 이 속에 홍성이 데이터가 쌓여 있을 거라고, 이제 미리미리 다 해놓으면, 자, 요번에 나 홍성에 여행 가려는데, 거기서 그래서 홍성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은 데이터를 많이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유익한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노트북 LM의 특징이다. 자, 외국어도 가능하다 그랬죠. 영어로 된 거 한글로 다 해줍니다. 자, 1시간 모임 녹음을 세 줄로 요약해달라. 이건 누가? 동창회 총무의 구세주라 그랬는데,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총무가 어떤 모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회원들에 대한 정보도 다 미리 입력을 시켜놓고, 이렇게 해서, 이번 달 회비 안 낸 사람이 누구야? 뭐 이렇게도 뭐 물어보면 답변이 나오겠죠. 뭐 그렇게도 활용한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는, 안전하냐? 예, 글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쓰셔야 됩니다. 의심을 가지면 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노트북을 끄면 나만 볼 수 있는 완벽한 사적인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노트북을 켜야 내가 비로소 나도 볼 수 있는 거고 노트북을 끄면은 딴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민감한 정보는 올리지 어, 않는 것이 좋다. 굳이 올릴 때에는 일부 부분을 가리고 올려라. 아니면 뭐 약간 이렇게 나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라. 그 얘기는 이거는 아직 뭐 기본 얘기죠. 어디나 꼭 AI뿐만이 아니라 자 인용 번호를 확인해라. 네. 그러니까 시네마틱 비디오라 동영상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했더니 이 한 장의 이 이미지를 만들 때 써는 이 스타일입니다. 제가 그 스타일을 하나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뭐 지브리 스타일, 뭐 다빈치 스타일, 고우풍, 뭐 이렇게 카카오 스타일, 뭐 고바우 스타일. 이게 지금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스케치를 해달라, 뭐를 해달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스타일이다. 이해하시고 인포그래픽에 들어가는 그 스타일의 하나 한 종류들이다. 뭐 클레이 스타일, 애니메이션 스타일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랑 뭐 웹툰 형태로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도 하면 바꿔집니다. 이거를 지브리 스타일로 해달라 그러면 해줍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은 다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 노트북 LM을 이제 만들어 보시라고 나왔습니다. 자, 제가 노트북 LM을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북 LM을 자, 실행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요 위에처럼 노트북 lm.google.com, 노트북 lm.google.com 하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이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요것을 이제 그 매번 구글에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맨 오른쪽 끝에 점 세 개가 있어요. 구글에는 요 점 세 개를 누르면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어, 도구 더보기 안 보이네요. 아니요. 저장 공유라고 있습니다. 밑에 저장 공유를 누르면 왼쪽에 서브 메뉴가 뜨죠. 여기 뜨면 여기 바로가기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 바탕화면에 노트북 LM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것을 더블 클릭하면 이 화면이 뜬다. 이것은 노트북 LM뿐만 아니라 모든 그 화면을 아이콘을 만드는 거죠. 아이콘을 만들 때는 점 세 개를 누르고 여기서 에, 저장 공유를 누르고 여기서 바로가기 만들기를 누르면은 바탕화면에 생긴다. 챗GPT도 마찬가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깔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연결하기가 쉽게 나오죠. 자, 노트북 LM 화면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노트북 새로 만들기 하나 아이콘이 여러분들은 이 뒤에 내용이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노트북 LM을 이렇게 많은 노트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도 음성으로 한 것도 넣을 수 있고 또 어떤 회사의 소개 자료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노트북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여기 강의 자료들을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노래를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AI가 작곡도 한다 하고 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그 노트북에 들어온 겁니다. 노트북에 들어왔어요. 노트북에 들어오니까 왼쪽에 소스들이 쭉 있습니다. 소스들이 많이 꽤 많죠. 소스들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자, 여기 소스에 보면 오른쪽에 모든 소스 선택을 누르면 이렇게 전부 소스들이 체크가 되고 아무것도 표시 안 하면 여기서 채팅을 하면은 소스가 없다고 나오고 없죠. 왜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스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소스만 가지고 답변을 얻어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전체 선택을 하거나 앞서 이제 내가 그 슬라이드로 설명드린 거를 이제 그냥 생각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그 소스에다 갖다 대면 왼쪽에 점 세 개가 나옵니다. 소스에 갖다 놓으면 그러면 요 점 세 개를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소스 삭제가 나오고 소스 이름 바꾸기가 나옵니다. 네, 소스 이름 바꾸기를 눌러서 이렇게 이제 소스 이름이 지금 타일 적용을 위한 이렇게 나옵니다. 맨 앞에다 갖다 놓고 맨 앞에다 갖다 놓고 느낌표를 느낌표를 붙여주라 이거 하나를 붙이든 두 개를 붙이든 붙이면은 이 소스가 맨 위로 올라온다. 지금 맨 위에 걸 해서 이제 맨 위에 올라왔죠. 맨 끝에 걸 가지고 하면 맨 위로 올라온다. 그 얘기고
이 소스에 대한 이름 붙이는 거예요. 요 소스 위에다 놓고 점을 세 개를 갖다 대고 누르면은 메뉴가 나온다. 삭제할 거냐? 아, 이거 소스를 삭제하고 삭제할 수도 있고 또는 체크를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근데 여기 소스를 50개까지밖에 안 된다 했으니까 불필요한 소스는 지워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소스고 맨 위에 보면은 맨 위에 보면 요게 이름을 바꾸는 데예요. 이게 영어로 뭐라고 제목이 지가 만들어놔요. 노트북을 만들면 얘가 알아서 노트북 제목을 영어로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5강 AI가 작곡도 한다. 이렇게 노트북 제목을 붙여놨기 때문에 아, 여기 들어가면 AI로 노래 만드는 거에 대한 그 자료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스가 이렇게 소스 영역이 있고 채팅 영역이 가운데 있습니다. 채팅 영역이 가운데 있고 오른쪽에 스튜디오가 있다. 앞서 말씀드린 거랑 같죠? 예. 또 이 상태에서 노트북 만들기를 누르면 노트북 새로 하나 만들어져요. 이거 말고 별도로 이제 만들어지고 이 노트북을 공유를 할 수 있고 이 노트북에 대한 설정, 예. 출력 언어를 뭐 영어로 해라,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이거는 뭐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입니다. 저는 플러스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구글에 관련되는 이제 구글 앱들이 나오는 거. 이건 구글하고 이제 똑같아요. 노트북 LM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졌죠. 네, 소스, 채팅, 스튜디오로 나눠. 자, 그러면 소스를 어떻게 추가하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나와야죠. 이건 이미 추가된 거고. 그래서 새로운 노트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노트 만들기. 자, 새 노트 만들기 하니까 이와 같이 소스를 추구하는 그 영역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웹에서 소스를 입력 검색하세요. 그러면 여기다 대고 웹에서 소스를 검색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족보 이렇게 치면 족보에 관련된 웹사이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소스에서. 그러고 나면 이제 조사가 되면은 추가하면 돼요. 추가.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제 뭐 내가 간단히 치니까 족보에 대한 얘기 쳤어요. 그럼 요거 가져오기 누르면 소스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르면 소스에 이게 족보와 관련된 지가 조사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갖다 붙습니다. 이렇게 붙이는데 조금 시간이 한 뭐 1, 2분 걸려요. 이 소스를 다 가져오는 시간이. 근데 가져오다가 오류가 나는 경우도 생겨요. 오류가 정상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오류가 나는 수도 생기는데 오류가 났을 때는 그 오류 난 거를 점 3개를 눌러서 삭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소스를 가져오는 중인데 냅두고 여기 다시 보면은 소스 추가 누르면은 여기서 다시 소스 추가 누르면 아까와 같은 창이 또 뜹니다. 이렇게 떠요. 똑같은 게 뜨는 거고. 자, 여기서 지우고 여기서 요 지구에 요거 지구 같은 거 요거를 눌러 보시면 이 소스에 대한 아닙니다. 이건 누르면 웹에서 가져올 때 구글 드라이브에서 가져올래.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요거 지구본을 누르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가져올 수 있고. 근데 이거는 굳이 여기서 살 필요가 없어요. 아까 그 소스 추가를 누르면 이 소스 추가 누른 항목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소스 추가를 누르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아까 그 딥 리서치를 할래? 패스트 리서치 할래입니다. 이게 여기에 있는 거. 지금 패스트 리서치 돼 있는데 딥 리서치를 누르면 이 자료 조사를 10분에서 20분에 걸쳐서 심도 있게 심층 분석 자료를 만들어낸다. 자, 뭐라고 질문할까요? 제가 족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그 사례가 좋아서 제가 이제 쓰는 거고 여러분들하고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라 그러셨는데 여러분들 족보를 만들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슨 이시야 뭐 해줘. 또는 나는 어느 기업의 CEO로서 우리 회사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등등의 좀 깊이 있는 자료를 만들 때는 딥 리서치를 눌러서 자료를 만들고
이거는 굳이 딥 리서치까지 필요 없고, 내가 알고 있는 한 어떤 정보를, 자, 제가 한번 뭐라 볼까요? 그럼, 일론 머스크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는데 패스트 리서치를 해달라. 그다음에 웹으로 해달라.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가져와라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보통은 웹에서 가져오는 게 맞겠죠. 웹에서 해라. 하고 선택만 해주면 눌러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만든 이 데이터하고 이건 족보고 이거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자료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창을 닫고 다시 새로운 노트북을 만들고 다시 소스에다 대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자료 조사 해줘 하는 얘기입니다. 패스트로 해줘. 그게 누르면은 얘가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뭐 인터넷에 있는 정보라든지 유튜브에 있는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쭉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조사하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뭐 이렇게 있다. 여기서 가져오기 눌러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인터넷에 있는 네이버에 있는 거네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인터넷상에 있는 내용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자 여기다 또 추가를 해야죠. 그러면 소스 추가 해가지고 여기 보면 웹사이트라고 밑에 보면 웹사이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해도 되고 내가 복사한 거 우리가 마우스로 이렇게 복사한 거 그것도 갖다 놓고 선택한 눌러볼게요 한번 복사한 거 하라면 여기 붙여넣기 하라는 거예요. 여기다 붙여놔라. 붙여넣기 누르면 이렇게 붙여넣어진다. 네. 그래서 소스를 추가를 하면 나오는 이 항목이 여기서는 웹에서 검색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 검색을 하는데 퍼스트 리서치냐 딥 리서치냐 하는 것만 선택하고 해주면 얘가 조사를 해서 왼쪽에 이 소스가 쌓인다 이 말입니다. 또는 내가 컴퓨터에서 파일 드롭을 하라는 거는 갖다가 끌어다 놓으라는 얘기고 파일 업로드를 해도 되고 파일 업로드를 하면은 파일 탐색기가 나오겠죠 여기에. 그럼 여기서 내가 뭐 다운로드 가든가 어떤 뭐 예, 구글 드라이브 가서 가져와도 되고 어떤 자료를 가져올 수도 있고 예,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유튜브 영상에는 URL을 갖다 복사해서 다 붙여넣어도 되고 이거입니다. 하나, 둘, 네 가지 타입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웹에서 검색을 할 수도 있다. 굳이 재미나이 가서 검색을 안 하고도 여기서 검색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차입니다. 또는 이제 재미나이에서 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예, 거기서 한 거를 파일로 올려도 된다. 자, 자기가 이렇게 해서 질문이 일론 있는데, 머스크와 관련된 자, 한 개만 해볼까요, 유튜브? 질문이 있는데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 내용을 통째로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나요? 아, 그거는 자, 책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전자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전자책 구매를 하면 그 파일을 주잖아요. 전자책이 아니고 네. 종이책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종이책인 경우에 그 내용을 다 넣으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PDF로 만들어서 넣든가. 다 본인이 사진 한 장 한 장 다 찍어서 어, 해야 그런, 되나요? 예. 그거 이제 하는 그 책이, 그 있죠. 그 책을 갖다가 이렇게 플랫스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아, 어플이 있어요? 예, 그 어플로 찍으면은 좀 이렇게 휘어진 책이 막 휘어지잖아요. 네, 그런 네, 것들도 바로 펴서 보기 좋게 만들어지는 앱이 있는데 네. 아니면은 요즘은 도서가 그 소스로도 다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책 구매할 때. 그거는 하여튼 없으면 뭐 일단 사진 찍어서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든 책은 제가 소스를 가지고 제가 있으니까 PDF로 그런 만들어서 소스가 없는 경우에.
없는 경우는 뭐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네. 아니면 그 책 내용을 그 다 필요하지 않다면 요약 정보만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리뷰 있죠. 책 리뷰로 최대한도로 내용을 좀 요약을 길게 받아가지고 그 파일을 올려놓는 방법. 아니면 그 책 그 파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최소한도 목차는 복사할 수 있어요. 목차 같은 거 복사해서 붙여놓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음, 근데 그 원서 내용 그대로를 다 집어넣겠다 하면 찍어서 올리는 방법.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노트북 LM을 핸드폰에 다운 받으라고 하셨는데 네. 계속 지금 PC로 이제 하는 거를 보여주시는데 예. 아, 노트북에서는 네. 제가 전혀 그 답변을 먼저 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스마트폰하고 제 PC하고 연동이 또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자꾸 이제 엉켜가지고 녹화도 잘 안 되고 오류가 발생해서 제가 일단 PC로 저는 강의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그럼 저희가 마지막에 제가 스마트폰 데-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스마트폰 음, 보여드리면 예. PC에 있는 거랑 거의 같아요. 다만 화면 구조적으로 이 소스 그다음 채팅 스튜디오를 한 번에 표현하지 못하니까 예, 소스를 누르면 소스 화면이 나온다.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화면으로 근데 보여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핸드폰 들어가 보니까 이 PC 화면 첫 화면하고 너무 달라서 예, 예, 그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우선 예, 요걸 보시고 들으시면은 나중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예. 소스를 만드는 방법은 지금과 같이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URL을 넣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에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복사해서 갖다 집어넣을 수도 있다. 아니면 웹에서 검색을 해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가져오기를 하면 이 소스 항목 영역에 이렇게 소스들이 다 들어옵니다. 지금은 오류가 하나도 안 나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스를 가지고 채팅창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채팅창에 대화를 합니다. 자, 이 소스는 지금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얘기잖아요. 위에 보면 제목에 테슬라 테슬라 마스터 플랜 파트 3 뭐 이렇게 지가 임의로 제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제가 이름을 그냥 일론 머스크 자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노트북이 이제 이름이 바뀐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 소스들이 지금 저는 어떤 소스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냥 내가 임의로 그냥 가져온 거니까. 그럼 이 채팅에다 뭐라고? 일론 머스크의 뭐랄까요? 미래 삶, 뭐 미래상, 미래를 보는 시각을 한번 알려줘 하고 눌러볼게요. 한번 뭐라고 나오나. 그러면 얘가 지금 생각을 하고 답변을 만드는데 어디서 만드냐? 인터넷 가서 뒤져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소스들, 요 체크한 것들, 소스에서 답을 찾아온다 이거죠.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뭐 답을 줬네요. 미래상의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뭐, 2, 3, 4, 자율주행, 거버넌스 사회 구조,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답변이 뭐 맞고 틀리기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의 끝에 보면 소스 번호가 나와요. 요걸 갖다 댔더니 이 소스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소스에서. 이 소스에서 요 데이터, 진리 추구라는 그 답을 가져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스를 확인할 수 있다. 원본과 대조할 수 있다. 자, 이 소스는 영어로 돼 있네요. 영어로 돼 있는 거를 한국말로 바꿔준 겁니다. 자, 이래서 나온 소스가 보니까, 이 소스가 괜찮아. 이거 내가 좀 자료로 관리하고 싶어. 그러면은 소스 맨 밑에 가면은 복사하기가 있고, 뭐 좋다 나쁘다. 그 옆에 보면 메모의 저장이라고 돼 있죠. 메모의 저장. 이 답변을 내가 메모로 저장해 놓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메모의 저장 누르면 오른쪽에 스튜디오 영역에 이렇게 이 메모로 정리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내가 순환한다는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메모에 저장하면 이렇게 들어온다. 이것도 오른쪽에 점 세 개를 누르면 소스로 변환.
이걸 누르면 왼쪽에 소스로 이 답변이 소스로 추가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 소스가 중요하다. 그러면 다시 점 3개를 눌러서 앞에다 이름 바꾸기 해서 맨 앞에다가 느낌표 2개를 입력하고 하면은 이 소스가 맨 위로 올라온다. 이 얘기입니다. 뭐 이제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어요. 이 화면에서는. 자, 소스를 만들고 소스를 만드는 걸 가지고 질문을 해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고 그 답변이 이거 좋아. 소스에 또 추가해야겠어? 그럼 메모에 저장. 메모에 저장하면 이렇게 나온다. 오른쪽에. 요거 눌러서 소스로 변환. 자, 메모가 여러 개 생기면은 모든 메모 한꺼번에 소스로 변환 누르시면 한꺼번에 가고 이거를 뭐 문서로 쉬트로 내보내자. 이거 지워버려 필요 없어 하면 삭제. 이 점 3개 누르면 이 메뉴가 이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생성한 소스에서 만든 내가 생성한 내 채팅 그러니까 요 프롬프트로 만들어진 내용도 소스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순환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이 일론 머스크 자료에는 앞으로 계속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계속 여기다 소스에 추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옛날에 불필요한 소스는 지워버려도 돼요. 눌러서 삭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노트북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노트북이다. 이렇게 하시면 언제든지 와서 질문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채팅창이다. 채팅창입니다. 자, 이제 스튜디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 이와 같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자료를 또는 새 노트북 만들어서 우리 가족 건강 기록지 또 하나 눌러서 우리 족보 이야기 또 하나 눌러서 무슨 뭐 이 노트북을 많이 생성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만들어 놓으면 없어지질 않는 거죠.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만들어진 것이 노트북이 많이 쌓이면 그만큼 나만의 서재가 디지털 서재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예요. 노트북 LM의 특징이 나만의 사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우리 집 족보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노래 가지고 또 어떤 노트북 만들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노트북 소스를 만들어내느냐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스가 충실하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스튜디오다 하는 얘기입니다. 스튜디오. 자, 스튜디오는 제가 9개라 그랬습니다. 오디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오디오 만들어낸다. 그다음에 슬라이드 지금 파워포인트처럼 슬라이드 만들어낸다. 동영상도 만들어준다. 마인드맵도 만들어준다. 보고서도 만들어준다. 이거 보고서는 그냥 문서 보고서예요. 이 일론 머스크에 관련되는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플래시카드, 아까 뭐 메모, 저기 카드 만들어주고 질의응답하는 질문서 만들어주고, 아, 플래시카드, 예. 그 이미지 형태로 그 카드 뉴스처럼 만들어주는 거고, 요거는 아까 퀴즈 만들어주는 거고, 인포그래픽은 한 장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한 장으로 만들어준다. 또 이것을 어떤 테이블로, 표로 만들어준다. 9가지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양하게 출력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출력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디오 만드는 거에 보면 눌러보겠습니다. 그냥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디오를 누르면 조건이 나와요. 심층 분석할래? 간단하게 요약만 해줄까? 자, 심층 분석하면 예를 들어서 20분짜리를 만들어준다든지 그 주제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한 20분 정도의 자료를 만들어줍니다. 요약 자료는 한 1, 2분짜리를 만들어줘요. 뭐 이거를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이것을 좀 비평적인 입장에서 만들어라. 이것을 토론하는 형태로 만들어라. 통상은 그 남녀 아나운서가 서로 토론하는 식으로도 만들고 두 사람이 나와서 합니다. 자, 그럼 통상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층 분석 자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만듭니다. 또 짧게 만들 때는 이걸 쓰면 됩니다. 요약하는 걸.
자, 이거를 영어로 만들어라, 한국말로 만들어라, 뭐 언어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뭐 중국어로도 만들어지고, 자, 내가 원하는 이 자료를 중국어로도 만들 수 있고 일본어로 다 만들, 영어로도 만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뭐 러시아어 뭐 모르지만 러시아로 만들어라. 내가 만든 것을 러시아에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뭐 공유할 수도 있고. 제가 만들어서 저는 외국 한국어로 만들어서 페이스북에도 소개한 적이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짧게 할래, 기본값을 할래. 보통은 이제 기본값. 이건 뭐 건들 필요 없어요. 그냥 한글로 하고 그냥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심층 분석해달라.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를 넣느냐 하면 야, 뭐 대상자를 넣는 이거는 시니어 분들을 위한 내용으로 만들어줘. 알기 쉽게 표현을 해줘. 또는 뭐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도록 해줘. 또는 좀 재미있게 좀 내용을 구성해줘. 유머스럽게 해줘. 아니면 뭐 이것은 상사에게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약간 보고 형태로 해줘. 하고 하여튼 그 보조적인 설명을 해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오디오가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거는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해놓고 생성 그러면은 얘가 오디오 만들어 줍니다. 시간은 5분 정도, 3분 정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통상. 자, 이거는 만들 시간이 없어서 오늘 못하고 제가 만드는 거를 샘플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자, 두 번째 슬라이드 만들어 달라 하고 눌러보면 여기서도 조건이 붙어요.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 줄까? 발표자 슬라이드. 요 두 개 차이는 뭐냐 하면 자세한 자료는 슬라이드 안에 좀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시키는 글자를 설명을 해주는 거고 발표자 슬라이드는 그림 위주로 만들어주고 키포인트 한두 개만 딱 입력을 해줍니다. 그럼 발표자는 듣는 사람들은 발표자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알고 설명하는 것이고, 아니요, 자세하게 좀 만들어서 내가 발표하지만 내가 거기 있는 글자를 좀 참조해 가면서 내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은 자세한 자료를 만드는 거고, 이게 자세한 자료를 만들지 마. 나는 내가 내용을 잘 아니까 발표자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하면 그림하고 키워드 몇 개만 탁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발표자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그겁니다. 두 개. 언어 한글 뭐 짧게 기본값 똑같습니다. 여기 슬라이드도 이 슬라이드에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좀 컬러풀하게 해달라. 슬라이드를 좀 컬러풀하게 해달라. 아니면 미니멀하게 해달라.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해달라. 뭐 여기에 카카오 스타일로 좀 해주라. 이렇게도 출력 형태를 해주면 그 슬라이드가 카카오 그 노란색, 주황색, 그다음에 카카오 캐릭터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 만들 때는 좀 여기서 좀 그 스타일을 지정해 주면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진다. 자, 마인드맵 만들어 달라. 하면 요거는 간단히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마인드맵을 누르면 이거는 불가 설명이 없어요. 그냥 바로 밑에 마인드맵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보고서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직접 만들기, 뭐 프리핑, 학습 가이드를 만들어줘 하면 학습 가이드 형태로 지가 또 만들어 줍니다. 이런 것들은. 자, 프레시카드 만들어줘. 이거는 이미지 만드니까 한번 눌러볼게요, 그냥. 자, 이렇게 나오는데 간략히 보기, 표준으로 보기. 그냥 뭐, 가지고 여기다 쓸 거 있으면 쓰시고 아까 그 9가지 스타일이 나왔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대고 무슨 스타일을 지정해도 되고 없으면 그냥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자, 동시에 다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리고 이거는 슬라이드 숫자에 15장으로 제한이 됩니다. 슬라이드. 그리고 무료로 만들 수 있는 게 하루에 뭐 글쎄요. 무료는 30장 만들어지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더 이상 만들어주지 않으면 쿼터가 오버됐다. 내일 만들어라. 내일 다시 해라.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하루에 100장의 슬라이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하루 100장. 100장까지 만들어집니다. 100장 넘어가게 만들면 쿼터가 초과되었습니다 하고 만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만들면 다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뭐 만들어졌네요. 오디오가 만들어졌네요. 아, 이거 프레시 카드 먼저. 아, 이거는 네, 프레시 카드가 퀴즈 정답 맞추는 그거. 난 그림이, 네, 요거는. 자, 여기서 돌아가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 요 위에 요거를 누르시면 윗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제가 잘못했네요. 예, 큰 화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이제 주로 저 많이 사용하는 거는 오디오, 슬라이드, 그다음 동영상 또는 이제 문서, 보고서 또는 뭐 인포그래픽 요 정도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자, 인포그래픽은 뭐냐면 하나의 인포그래픽 지금 안 만들었나 제가 눌렀는데 인포그래픽 하나 만들죠 뭐. 눌러보면 어떤 스타일로 만들래? 아, 이건 지금 인포그래픽인데 동영상 같으네. 인포그래픽인가요? 그냥 생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인포그래픽. 마인드맵 한번 볼게요. 마인드맵 내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자, 우선 크게 하나, 둘, 셋, 넷, 5개로 갈라지는데 이 첫 번째, 위에도 또 있나 보네요. 네. 아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누르면 세부 가지가 또 나오죠. 또 요거 나누면 또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이 구성되고 맨 마지막에 더 이상 없을 때는 여기에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것만 가지도 강의하죠. 아까 그 슬라이드처럼 테스달의 마스터 플랜 3에는 전 부문 전동화, 거대 에너지 저장 시설, 화석 연료 대체 및 경제성 입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맙니다 하고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운로드 누르면 이미지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에 이걸 마인드맵으로 바꾸는 거고, 이건 다시 돌아가는 거고, 예. 그다음에 아이고, 위에서 그러면 다시 여기서 마인드맵. 이건 보고서인가 보네요. 보고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소스 가지고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소스로 전환 또 누르면은 이 보고서가 소스로 다시 이쪽 왼쪽으로 넘어온다 그 얘기입니다. 소스로 전환. 또는 이 보고서를 삭제해도 되고 이 보고서를 복사를 할 수도 있도록 아마 보기 전용이라고 되어 있네. 네, 복사도 아니면 이걸 긁어서 복사를 해가지고 아까 그 소스 추가해 가시면 복사된 텍스트 넣기가 있습니다. 여기다 붙여넣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긁어온 것도 삽입 누르면 이 소스에 또 추가가 된다. 그러니까 소스에는 모든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 갖다 놓고 채팅에서 나온 결과도 넣을 수 있고 또는 보고서로 생성된 스튜디오에서 생성된 것도 소스로 전환을 눌러서 할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는 하진 않았습니다. 슬라이드 만드는 시간이 걸리고 또 하루에 제한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요 오디오하고 요 슬라이드는 제가 다른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시 카드가 아니고 이건 뭔가요? 이게 예, 인포그래픽인가 봐요. 한 장으로. 예. 요거는 뭐 컬러풀하게 나오질 않았네. 그냥 아무 얘기 없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자, 이것도 공유를 할 수 있고 점 세 개를 눌러서 다운로드 하면은 내 PC에 저장이 되고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 하면 내 스마트폰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거는 좀 지금 보니까 컬러풀하지 않네요. 하여튼 그 조건에다가 컬러풀하게 해달라든지 화려한 디자인을 해달라 그 조건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소스와 채팅과 스튜디오로 하는데 요 채팅에서도 바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데 슬라이드 만들기 전에 채팅창에는 통상 어떻게 하냐면 이, 이 자료로, 이 소스로 슬라이드 구성. 저는 통상 이렇게 합니다. 그냥 소스로 구성안을 만들어줘. 어, 이렇게 하는데 구성안을 60, 60개 슬라이드 구성안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소스 구성안. 슬라이드 1에는 어떻게, 슬라이드 2는 어떻게 내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내가 보고선, 이대로 전체적으로 만들면 좋겠다 하면은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어줘. 그런데 한 번에 15개밖에 안 만들어주니까, 여기 보시면, 자, 슬라이드 1에는 표지가 만들어지고, 2에는 개요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건 필요 없어 빼고 지우고 수정을 해서 만들어지면 이거를 가지고 다음 채팅창에서 또는 메모로 저장하고 소스로 넣어가지고 이 소스에서 딴 건 다 빼버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이 슬라이드 구성안만 딱 표시를 해가지고 이 소스로 슬라이드를 60장 중에서 15장, 1번에서 15번까지 15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그렇게 명령을 하면 만들 때 컬러풀하게 만들어줘. 유아 스타일로 만들어줘. 하면은 얘가 여기에 이제 15장을 만들어줍니다. 스튜디오에서. 여기서 슬라이드 자료에 가서 만들어도 되고, 근데 여기서는 15장만 만들어라고 이렇게 소스 중에서 또 그런 내용을 붙여도 되고, 아니면 요 채팅창에서 아예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 15개가 만들어지면 또 16번부터 30번까지 15장 만들어줘. 그런 식으로 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은 제가 다 드렸습니다. 제 실제 만들어진 걸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트북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할까요?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뭐 시니어를 위한 특강이라고 해놨는데 이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아, 자, 이거는 소스가 2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2개가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 지우면. 자, 제가 이 소스를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제가 차 안에서 녹음기를 틀어놓고 주저리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오디오가 이제 뭐 영어로 생성돼서 한글로 차니까 이제 영어로 막 이제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내 소스 이거를 그래서 한글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오디오를 이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번 오디오는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료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오디오 이제 스튜디오에 가보면 제가 뭘 만들었냐면 오디오 하나 만들고 동영상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만든 게 영어로 만들어져. 이거 보면 영어로 나와요. 네, 결과가 영어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글로 해달라고 다시 해서 만든 게 이겁니다. 네, 10분 정도, 18분 41초짜리입니다. 아니죠. 여기서 앞에서부터 올리면, 플레이를 하면, 네, 전원 켜놓을게요.
오디오가 안 들려요? 소리 안 납니다. 소리 안 들려요? 네, 예, 안 들려요? 설정이 이게 그냥 죄송합니다. 이거는 내가 오디오 파일로 나중에 넘겨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설정할 때 이게 오디오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나오는 소리가 안 되도록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안 나오는 거고 제가 요거 동영상하고 동영상도 소리가 안 나오겠네요. 자, 화면은 나오겠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네?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작용하는 거로 때우면 시간이 맞을 것 같은데 핸드폰 쓰는 법, LM. 자, 지금 화면은 보였죠? 예. 네, 근데 소리가 안 나는데 그건 내가 카톡에다 제가 두 개를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오디오 그냥 녹음한 거를 한 10분 정도 내가 마이크 켜놓고 녹음한 거를 얘가 그냥 알아서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주고 아까 오디오 파일도 만들어준다. 그 내용이 참 저는 기가 막히게 내가 음성으로 올린 이 내용은 정말 순서도 엉터리고 막 생각나는 대로 잡음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런 거 다 빼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요약을 해주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이용하면 아주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나만의 어떤 그 자료를 축적해 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슬라이드 하나만 이제 슬라이드는 뭐 지금 보신 게 그 슬라이드인데 조금 아까 어, 여기서는 슬라이드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다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자, 예, 여기서 슬라이드가 만들어졌겠죠. 여기서는 네, 여기 슬라이드에 가보면, 여기서 보면 슬라이드가 이렇게 이게 제가 세 번에 걸쳐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세 번에 걸쳐서. 자, 요거 슬라이드가 하나, 둘, 세 개로 만들어지는데, 20장씩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유료로 해니까 20장까지는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요거는 제가 카카오 스타일로 만들어줘 했더니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슬라이드는 공유해도 되고, 이게 다운로드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누르면 내 PC에 1에서 20 슬라이드, 또 21에서 30 슬라이드, 이렇게 슬라이드가 4개, 5개가 쪼개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하나로 취합하는 프로그램으로 취합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요걸 누르면 프레젠테이션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요거,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고, 이거를 이제 별도의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는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아도브 리더인가 하는 요 아도브 리더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슬라이드를 해주는 건데, 지금 대기실에 들어오신 분 또 있네요. 또.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도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슬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요 슬라이드 만들 때는 아까 그 좀 멋지게 좀 만들어 달라고 그 별도의 그 프롬프트를 넣어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하나 배워드릴게. 고사성어에 들어가 보면 자, 고사성어를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슬라이드가 엄청 많을 겁니다. 만들어진 게. 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해도 좋고 상공지조라는 슬라이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겠습니다. 15장 슬라이드가 만들어졌는데 예, 슬라이드가 이거는 이제 색깔이 좀 푸르스름하게 나왔네요. 이렇게도 만들고 요 마지막처럼 독수리가 나는 것처럼 아주 멋진 슬라이드들이 디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프롬프트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슬라이드가 잘 만들어집니다. 자,
제가 이제 노트북 LM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었는데, 이 소스만 잘 구축이 되면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가 만들어진다. 그 소스는 내가 올린 소스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물론 검색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내가 올려서 지금처럼 저는 요 딱 한 개의 소스만 올렸죠. 예, 고사성어 PDF 하나만 올렸습니다. 책 한 권 올린 거예요. 그 책 한 권 올렸더니 이런 다양하게 고사성어를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사용 방법, 아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노트북 LM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제 나오면 여기에 노트북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노트북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아, 이게 또 뭐 여기다 추가를 해야겠다 하면은 예, 새로운 뭐 AI 작곡하는 어떤 자료가 나오면 그 소스를 다시 추가하면 되겠죠, 여기다. 추가해서 다시 슬라이드도 만든다. 만드는 거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하나를 샘플로 만들어 보세요. 소스를 한번 가져와 보시고 가져온 거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세요. 오디오도 만들고 슬라이드도 만들어 보고 한 번 해보면 조금 감이 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럼 내가 아이디어를 뭐를 할 것이냐. 아니 무슨 노트를 뭘 만들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정 모르시겠다면 누구한테 물어보라 그랬죠? 재미나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뭐 자기의 그 내용은 자기에 대한 맞춤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이러이런 분야에 지금 그 취미를 가지고 있고 뭐 그것도 맞춤형에 다 들어 있으면 그냥 여기다 내고 자 내가 노트북 LM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내가 노트북 LM을 가지고 우리 생활 일상생활이나 내 취미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그 노트북을 어떤 게 있을까? 한 20가지만 추천해 줘. 그러면 20개가 쫙 추천이 돼요. 그 중에서, 아, 이거 좋겠다. 아, 이거는 내 마음에 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노트북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AI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아이디어를 좀 내달라. 자, 노트북 LM에 제가 설명을 하나 딱 빠뜨린 게 있습니다. 자, 노트북 LM은, 자,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고, 저는 IQ가 높질 않아요. 그리고 썩 머리 회전도 잘 안 돌아가요. 저는, 제 두뇌는 그래요. 그런데 노트북 LM만 있으면은 내가 일론 머스크도 되고, 내가 에디슨도 돼요. 내가 노벨상 수상자도 돼요. 왜? 그 사람의 데이터를 여기다 갖다 놓았으니까 난 질문만 하면 답변이 나오잖아요. 나는 머리가 둔하지만 얘는 아주 똑똑합니다. 아까 일론 머스크 내가 하나 샘플로 만들었는데 그 소스를 넣어보세요. 뭐 이 사람 강연한 거 넣어보세요.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1시간 얼마짜리 그 일론 머스크가 그 미래를 보는 어떤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걸 갖다 넣어놓고 다른 거 필요 없어. 그거 하나만 딱 넣으시고 일론 머스크가 바라보는 앞으로 5년 내에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사람의 시각으로 내용을 만들어줘. 그러면은 그 영상에서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쫙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걸 보면 나도 그렇게 그걸 보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일론 머스크 머리는 안 되지만 그 사람을 내가 노트북 LM을 통해서 내가 마치 일론 머스크처럼 미래를 볼 수 있다. 이게 노트북 LM의 장점입니다. 재미나이한테 무슨 일론 머스크 뭐 하려면 좀 복잡하잖아요. 어렵잖아요. 답변도 그냥 답변만 주잖아요. 근데 얘는 오디오로도 만들어주고 슬라이드도 만들어주잖아요. 오디오로 만든 걸 가지고 차 안에서 들으면서 아, 일론 머스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아, 이렇게 미래를 보는구나. 하고 내가 책을 안 봐도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노트북 LM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내 비서더라. 얘는 지금 내 비서예요, 전부 다. 내가 강의 자료도 만들고 프레젠테이션을 80장짜리를 내가 1시간 만에 뚝딱 만들어내는 건 내가 만들어요? 얘가 만들어 주잖아요. 노트북 LM을 모르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제 처음 AI를 접하시는 분이더라도 이거는 한번 알고 넘어가자. 그러면 사용하고 안 하고는 이제 뭐 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쓰는 거고 한번 보시는 분, 노트북 하나 만들어 보시는 분하고 그냥 듣고 강의로 끝나는 사람하고는 나중에 큰 차이가 난다. 한 번 만들으신 분은 두 번도 만들고 세 번도 만들어요. 한 가지 딱 실례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젊은 친구가 고객한테 상담이 들어왔어요. 상담 전화가. 프랜차이즈 하는 업체인데. 그러면 이제 상담을 전화로 하잖아요.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하고. 이거는 그 사람 비밀 자료가 아니기 녹음을 뭐 굳이 법적으로 뭐 가는 것도 아니니 그냥 녹음을 했어요. 네. 어디 지역을 원하십니까? 하신다면, 뭐, 나는 어디, 뭐, 저기, 구이동에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는 비용이 이 정도 선이고, 우리는 뭐, 우리 프랜차이즈는, 어, 저 가치가 1억을 투자해서 월 1,000만 원 수익 내기가 우리 브랜드 저겁니다. 하고 뭐 서로 이제 막 대화를 나눴어요. 전화 통화를. 그리고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별도로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통화한 내용을 여기다 올려놓고 통화한 내용을 요약을 해줘 해가지고 동영상도 만들고 오디오도 만들고 슬라이드도 만들었어요. 그 슬라이드를 고객한테 딱 공유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 고객은 전화 통화했는데 뭐 30분 지나니까 뭐가 왔어? 그러니까 그 슬라이드 보니까 자기랑 통화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고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내가 통화 이거 했는데 보니까 뭐 내 얘기도 나오고 뭐 내가 문의사항도 나오고 그게 슬라이드로 딱 연락장을 만들어서 공유해 주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활용할 수도 있고 뭐, 회사를 운영하거나 학교 무슨 공부를 하시는 분들,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 노트북 LM을 활용할 만하다고 저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이제 노트북 LM을 소개해 드렸고,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 끝낼게요. 이거는, 어, 뭐냐면,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어, 아까 제가 스마트폰 얘기를 하셨는데 스마트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트북 LM, 이게 속도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시도해 볼게요. 스마트폰 내에서 노트북 LM은 다 한번 켜보셨죠? 지금 킬게요. 지금 예. 켰어요. 예, 예. 저도 지금 그 연결을 하는데 좀, 제목 없는 노트북이라고 써 있네. 이제 좀 뜨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볼게요. 이렇게 안 되면 지금 녹화를 끄고라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이 여러분들 보니까 노트북 LM이 PC하고 많이 다르죠? 조금 네. 다르지만 예, 한 번만 더 연결해보고 안 되면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녹화하는 걸 꺼보시지 그러세요. 녹화하는 걸 예, 이제. 예. 약간 딴게 뜨더라고요. 예, 연결이 됐습니다. 자, 요거를 누르시면 노트북 LM이 이렇게 뜹니다. 화면이 뜨는데 여기 보면은 내 노트북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내 노트북들이 쭉 나온 겁니다. 아까 뭐 새 노트북 추가가 있었고 PC에서는 이 노트북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걸 하나 눌러볼게요. 누르면 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채팅창이 나왔잖아요. 위에 채팅창이 네. 나와. 출처를 눌러보면
출처가 나온다 이거죠. 하나에 나오던 것이 노트북 LM 스마트폰에서는 위에서 출처를 누르면 출처가 나오고 채팅을 누르면 채팅창이 나오고 스튜디오가 나오는데 똑같아요. 똑같아. 그렇죠? 네, 세 개가 나눠질 뿐이지 기능은 다 똑같아요. 네, 아, 여기서 뭐 동영상 만들기 누르면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북 만들기 누르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PC에서 작업을 안 해요. 요 노트북들은 대부분이 다 스마트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왜? 아니, PC에서 하려면 꼭 책상에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스마트폰 타고 차 타고 가면서 슬라이드 만들고 차 타고 가면서 오디오 듣고 또는 뭐 시간 날 때 카페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아이디어를 얻고 소스를 추구하고 저는 99%가 스마트폰으로 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출처를 가서 눌러가지고 여기다 소스 추가 눌러서 PC에 있는 걸 옮기든가 아니면 여기서 검색을 해서 딥 리서치로 바꿔가지고 심층 있는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딥 리서치를 갖다 놓고 여기서 자료 조사해줘. 그러면 소스에 추가돼.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튜브 영상을 가져와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소스를 다 추가를 해놔. 그 다음에는 채팅으로 와. 네, 왜? 채팅으로 와가지고, 자, 이 소스가 이제 있는 요약을 얘가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밑에 가다가 내가 놓고선 내가 원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슬라이드를 만들고자 하는데 좀 컬러풀하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줘. 뭐,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재미나이 쓰듯이. 그래 놓고 해도 스튜디오 가서 아니야. 난 스튜디오 가서 바로 나는 슬라이드 만들어줘. 눌러볼게요. 그러니까 또 아까처럼 PC처럼 나와요. 자세한 거 만들래? 발표자로 만들래? 나는 자세한 거로 만들 거야. 그다음에 한국어로 할래? 영어로 할래? 한국어로 할래? 기본값으로 할래? 어떻게 만들래? 여기다 놓고 치면 화려한 뭐 슬라이드 스타일 적용. 또 줄 바꿀 때는 PC에서는 Shift 눌러서 줄을 바꿔야 됩니다. PC에서는. 왜냐하면 그냥 엔터 키를 누르면 바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습관적으로 잘 확인하셔야 돼. 화려한, 제가 잘못됐으면 화려한 하고, 이거 뒤로 갔네요, 다시. 요거는, 이게 키보드가 뜨면서 이게 뒤로 가는데, 하여튼 뭐 수정을 한번 해보시고 줄을 바꿀 때는 Shift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줄이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뭘 질문하고 또 줄 바꿔서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생성하면 생성이 됩니다. 자, 스마트폰이니까 지금 내가 지금 PC에서 해서 그러네요. 스마트폰이니까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대고 뭐 화려하고 컬러풀한 스타일. 그 다음에 이걸 엔터 키를 누르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요 엔터 누르면 생성이 돼요. 한번 눌러볼까요? 스타일하고 누르면은 엔터 키를 누르면 이거 스마트폰에서는 괜찮으네요. 줄이 바뀌어지네요. 여기다 대고 뭐 슬라이드는 쉽게 구성해줘. 뭐 구성. 조건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성 누르면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PC나 스마트폰이나 PC 사용법을 알면 스마트폰은 아무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에서만 이렇게 숙달을 하셔도 PC에 가면 금방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아주 노트북 LM에 대해서 스마트폰도 그렇게 보여드렸고 제가 이제 요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젠스파크. 이것도 LLM입니다. 젠스파크인데 이거는 제가 기능은 여기 엄청 많아요. 이거는 뭐냐면 젠스파크는 뭐냐 하면 혹시 유료 버전을 쓰실 분이면 여기 한 달에 38,000원인가 그래요. 근데 제미나이 3만 원, 클로드 3만 원, 챗GPT도 한 3만 원 돈 들어요.
그게 이제 환율에 따라 틀린데 통상 3만 원입니다. 한 달 사용료가.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뭐 하려면 또 돈 들어. 따로따로 쓰면은 한 20만 원, 저처럼 한 20만 원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젠스파크는 이걸 에이전트라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에이전트. 젠스파크는 에이전트다. 에이전트는 뭐냐면 그야말로 비서예요, 비서. 에이전트를 내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용어 해설에. AI 용어 해설할 때 요즘 AI 에이전트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에이전트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자, 얘한테 내 비서를 AI를 내 비서로 하는 거예요. 나 3일 후, 그러니까 4월 뭐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부산으로 출장을 갈 예정이야. 네가 스케줄을 잡고 모든 걸 다 예약을 해줘. 하면은 얘가 그 날짜에부터 돌아올 때까지 일정을 쫙 조사를 하고 숙소는 어디입니다. 식사는 어디서 합니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건을 넣으면 이제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주인님 그러면 철도나 숙소 다 예약을 할까요? 아,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얘가 그다음부터 쫙 예약을 다 합니다. 예약도 하고 기차도 하고 숙소도 예약하고 뭐 이렇게 쭉쭉. 나는 이제 말 한마디 하면은 얘가 알아서 다 해주는 게 AI 에이전트다. 진정한 의미가 그건데 앞으로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젠스파크가 에이전트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고 여기에 모든 생성 응용 AI들이 여기 다 있어서 여기서 다 해결한다. 회의록도 만들고 슬라이드도 이것도 만듭니다. 슬라이드. 그다음에 시트도 만들고 AI 문서. 이거 아까 노트북 LM에서 만드는 거 똑같아요. 채팅. 이 채팅이 뭐냐면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나 이거 LLM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넣고 뭐 이게 해서 넣는데 맞춤형 설정도 있습니다. 자, 이게 대화를 하는데 여기 젠스파크에서는 클로우드 제미나이 이 전체를 다 세 개를 한꺼번에 돌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왜 이러지? 이거 오프라인이 돼버렸네요. 바로. 그래서 선생님, 네, 끝날 때가 돼가지고요. 예. 일단 그 핸드폰에 노트북 LM을 깐 거를 일단 시작하는 것부터라도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아, 저 노트북 LM을 스마트폰에 까는 거요. 아니. 이제 이거를 이제 스마트폰에 깔았는데 깔라고 그래서 네. 첫 문장이 제목 없는 노트북이라는 게 뜨고 맨 밑에 새로 만들기가 뜨는데 뭐부터 시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자동적으로 제목 없는 노트북이라고 하는 거는 노트북 만들기가 된 거예요, 하나가. 아, 새 노트북 만들기랑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그냥 제목 없는 노트북이라 그랬는데 왜냐면 아무것도 내용을 내가 주제를 넣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새 네, 노트북 만들기랑 같은 거예요. 그럼 노트북 제목을 넣고 소스를 추가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알겠습니다. 차이고. 자, 젠스파크는 아, 클로우드 이거 지금 안 되니까 제가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유료 버전을 쓰시려는 분들은 젠스파크를 혹시 써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모든 에이전트라는 거에 들어가 보면 디자이너라는 것도 있고 실시간 번역 뭐 엄청나게 많은 에이전트들이 있다고 지금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요것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시간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젠스파크라는 것도 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더라. 거기서 질문을 하면은 제미나이, 챗GPT, 클로우드 세 개를 합쳐서 얘가 답변을 하더라. 예, 각각의 특징을 잘 살려서 답변하더라.
또 거기에 들어가면 슬라이드나 뭐 시트도 만들고 다 만들어 그 노트북 LMA처럼 만들어 주는데 또 그 외에도 디자인을 해준다든지 번역 같은 거를 또 만들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특화된 AI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은 곳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미나이를 잘 저 뭐야 젠스파크도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로 이해하시고 이제 교육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첫날 AI를 잘 모르시더라도 배우는 과정은 그렇게 배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구나 하고 하는 방법은 습득했는데 안 쓰시면 한 달 지나면은 다 잊어먹게 됩니다. 그럼 그때 뭐라 그랬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웠는데 못 써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자꾸 사용해 보면 사용하면서 또 응용력이 생기고 사용하면서 또 새로운 이것도 되나? 이렇게도 하나? 하고 자꾸 써보시면 결국 자기 것이 된다. 그리고 배운 것이 좋은 게 있으면 주변 사람하고 나눠라. 주변 사람들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면은 그것이 또 나한테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쓰시고 이렇게 AI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새로 나오는 뉴스라든지 이런 걸 자꾸 보시면서 또 유튜브에 가시면 그런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 난 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 노래도 만들고 싶어, 나는 그림도 좀 그리고 싶어 하면은 그 전용 앱을 또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써보시면 아마 좀 재밌게 이렇게 치매도 덜 걸리고 뭐 그런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면 자꾸 써보셔라. 써보시고 또 하다 보면 잘 모르는 거 있으면 혹시라도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이 단체 카톡방은 제가 한 달 동안 상주하고 있을 테니까 여기다 질문을 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채팅방에다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혹시 또 뭐 추가적으로 배우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뭐 저한테 몇 명 이렇게 그룹을 져서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그 분야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마무리하면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전체적으로. 젠스파크도 그 구글에서 만든 건가요? 아니요. 제스파크는 구글이 아닐 거예요. 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제스파크는 음. 어디서 만든 거야 하고 질문해 보세요. 네. 선생님, 네. 강의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네.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 MBC 사후에 상기 수료를 하면서 수료에 대한 그 곡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걸 만들어요? 다시 한번.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강생들이 네.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내가지고 네. 그걸 취합해가지고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수노 그 작곡하는 거 있죠? 네. 그걸 가지고 수료가랄까 뭐 이런 걸 하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만드는 거는 제가 만들 수 있어요. 금방. 그럼 이제 그 제안을 하셨으니까 카톡에다가 그걸 예, 제안을 하셔서 뭐뭐를 각자 이거를 해라. 예, 그러면 각종 그렇게 뭐 해서 소감이랄까 뭐 이런 예, 걸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걸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취합하셔가지고 예, 예. 그럼요. 작사하는 또 그게 예, 예. 저 알겠습니다. 앱이 있죠. 예, 그걸 가지고 하나 수료 할까 그런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의 이제 후기를 해주시면 그 취합을 잘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재미나이한테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났는데 이 강의 받으신 분들의 소감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노랫말을 만들어 줘. 이렇게 하면 얘가 만들어 줄 거예요. 재밌게. 네. 그래서 노래를 그래서 만들어 볼 테니까 그거를 이제 제안을 하세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여기 계신 분 지금 현재 오늘은 22분이네요. 하여튼 뭐 30여 명이 지금 들어와 있었는데 그분들이 각각 재미있는 또 나름대로의 자기 글을 써주면 제가 그걸 전부 복사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요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이제 선생님은 핸드폰에 LM을 다운받아 놓으라고 하셨는데 노트북 아까 지금 하신 내용이네요. 예. 네,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요 카톡방을 한 달 정도면은 이달 5월 한 초까지는 문 열어놓는 건가요? 지금 제가 이제 그냥 이 채팅방은 금방 폐쇄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한 달 동안 혹시라도 뭐 질문 주시거나 이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뭐 예, 굳이 나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답변 주시면 제가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한 달 지나면 사람들 다 이거 뭐 그냥 잊혀지더라고요. 그냥 한 달 내에 혹시라도 뭐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제 카톡을 보시고 연락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수고 그러면 그동안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네, 이제 녹화 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준이를 왜 다른 회사에 넘겨? 넘기다니. 성준이가 물건입니까? 아, 자식 진짜. 야, 너 대체 뭘 믿고 이렇게 빡빡한 건데 나한테? 어? 자, 이상 그러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미숙했지만 자,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돌아버린다. 저 자식 저거. 네가 내 옆에 있는 게 영 거슬리나 보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렇잖아. 내가 우리 회사에 자리 하나 만들어 보라니까 들을 척도 않더니 널 다른 회사에 그냥 막 면접시키고 말이야. 아, 어떻게든 너랑 나랑 떼어 놓으려는 거잖아, 제가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아이고. 그래, 나 뭐 하지 마. 난 아직 이 집 들끝나서 가볼게. 아니, 가지 마. 내 옆에 조성준이다.